여러분, 이거 아세요? 휘황찬란한 갑옷과 칼을 찬 중세 기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역사를 연구하던 유럽의 역사학자들에게 큰 의문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이 의문은 양피지의 붓으로 사파를 그린 13에서 14세기의 중세시대 문헌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들은 당시 활동하던 당대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필사본이었는데, 책에 그려진 그림들은 중세시대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역사를 담아 그냥 적힌 글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의미를 전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였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책들의 여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무장한 기사들이 무시무시한 존재와 사투를 벌이는 사파였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가고, 어떤 이는 좌절하며, 어떤 이는 맞서 싸우고, 아무 의미가 없는 낙서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어떤 경우엔 29권에 달하는 문서에 걸쳐 총 70회 이상의 이 처절한 사투가 그려진 걸로 보았을 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그림이 아닌가 싶었죠. 사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어째서 이런 중요한 필사본에 남겨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고요? 그도 그렇게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비장하게 싸우던 상대가 바로 무시무시한 달팽이였기 때문이죠. 왜 문헌 속의 기사들은 고작 이런 달팽이와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학자들 사이에선 이런 황당한 묘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문적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러가지의 설들이 나왔죠. 첫 번째, 성서의 가르침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달팽이는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7대 죄악 중 하나인 나태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나태함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도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작성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죽음 그 자체를 묘사한 것이다. 달팽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느릿느릿한 속도죠. 그러니 중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이 달팽이가 의미하는 것이 느리지만 필연적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죽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달팽이가 싸우는 기사는 죽음으로부터 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당시의 침략자인 롬바르드족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게르만족 중 하나인 롬바르드족은 6세기 무렵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왕국을 건국했는데, 당시 동고토족과 동로마의 피 터지는 공방전으로 인해 지친 도시와 성곽들을 천천히 접수하며 별다른 저항 없이 이탈리아를 통일해 왕국을 만든 이들이었죠. 이들의 존재는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야만인들이란 표현을 받으며 멸시당했는데, 이로 인해 조롱의 의미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탈리아 전체를 집어삼킨 롬바르드인들을 달팽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편집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짤방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세 문헌들은 종교적 의미가 강했으며, 이를 주로 편집하던 이들은 당시의 수도사나 수녀와 같은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주로 교회의 추운 골방에서 이런 문헌들을 집필했는데, 뭐 가령 들어 집에 가고 싶다, 오지게 춥네, 글쓰기 빡세다 와 같이 사파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집필자들의 생각을 이 여백에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작성할 때 당시에 유행하는 유머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집필한 문헌의 여백에 집필자 본인의 개성이나 의견을 남긴 것이라고 말이죠. 뭐 이 밖에도 많은 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채색된 필사본들의 전통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으며, 이 작은 여백에 알 수 없는 그림들은 당시 중세 예술가들의 생각이 담긴 매우 특별한 소통의 장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